고의적 낯선 사람 1화. 색깔이 사라진 무지개처럼. 영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 중 하나로 영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고 각종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버스 정류장 살인범으로 불리는 레비 벨비트는 2004년 체포되기 전 2년간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밴을 타고 트윈킹행과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던 연쇄 살인범입니다. 벨피트는 또한 20건 이상의 미제 살인 사건, 살인 미수, 강간 및 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강호순의 유인 및 사체 유기 수법, 오원춘의 납치 수법, 유영철의 살해 도구, 고유정이 남긴 단서 등 한국 흉악범들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사건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비 벨비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명 AKA 버스 정류장 살인범. 1. 이름 및 프로필. 이름은 레비 벨비트. 프로필은 수사 담당 서든 형사 계장이 말하는 레비 벨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비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즘적이고 교활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였다. 그는 금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깊은 여성 혐오주의자였다. 벨비트는 대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대자아는 매번 먹여 살려야 할 엄청나게 큰 자아였다. 여기에서 나르시즘적이다는 자기애나 자아 도취를 뜻합니다. 대자아는 거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벨피트는 자아 도취에 빠진 자존심이 아주 센 남자였고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서튼 형사 계장은 말했다. 그는 엄청난 자아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다음 선택된 젊은 소녀에게 다가간다. 젊은 금발 소녀가 거절 표현을 한다면 벨비트는 너가 감히 나를 신의 선물을 거절해?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다. 본인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은 나를 거절할 수가 없고 상대를 컨트롤, 통제, 제압, 처벌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 비슷한 연쇄 살인범으로는 일명 요크셔 리퍼라고 1981년 영국에서 여성 1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시킨 연쇄 살인범이 있는데 요크셔 리퍼는 매춘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물, 벨비트와 비슷하죠? 강간을 한 후 또는 자신을 거절했을 때 여성을 가차없이 살해하는 생명경시적 성향은 강호순, 유영철과 동일합니다. 다만 벨비트는 제가 봤을 때 유영철과는 범행 도구는 같지만 악의 심성은 강호순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명 유스프 라임, 버스 정류장 살인범, 버스 정류장 스토커, 해머맨, 경찰이 붙인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심리학 박사. 유스프 라임은
출생할 때 이름입니다. 출생 이름을 별명으로 붙인 것은 벨피트가 루마니아계의 집시 혈통인데 그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같은 영국 백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루마니아계 집시 혈통인 출생 때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서 영국인들이 인종적으로 벨피트와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심리학 박사라는 별명은 증거가 없으면 자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붙인 것 같습니다. 성별은 남자, 4. 생년월일 1968년 5월 17일생, 2019년 기준으로 현재 51세, 유영철이 49, 강호순이 50, 오은춘이 48. 다 이제 두세 살 차이로 비슷비슷하네요. 신체적 특징, 키는 185의 거구, 보디빌더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몸에는 작은 악마가 권투하는 칼라 문신이 있으며 문신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 넣었다. 그리고 벨피트는 왼손잡이이다. 몸에 악마 문신이 있는데 악마 문신에 본인의 이름을 새겼다. 나는 악마다. 나는 그 문신이 나다. 나는 악마다. 악마 문신이 작고 귀엽다. 내가 하는 짓은 귀여운 악마가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없다. 악마 문신이 권투하는 자세를 취한다.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항상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 악마 문신의 꼰트 글로브. 꼰트 글로브는 망치 같습니다. 악마 문신이 체격에 비해 매우 작다. 나는 나의 악마성과 범죄를 숨길 것이다. 범인이 잡힌 다음에 문신으로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그냥 재미로 한 겁니다. 6. 출생지 아일워스 웨스트 미들섹스 병원. 7. 부모 상태 및 어린 시절. 런던 서부에서 태어났으며 루마니아 집시 혈통이다. 벨피트의 아버지는 벨피트가 10살 때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였다. 어린 시절 2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가 있고 웨스트 런던 시의회 수도 의회에서 자랐다. 여기서 어린 시절 자라난 수도 의회는 종교 시설입니다. 벨피트가 본인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렇게 어린 시절 자라난 종교 시설인 수도 의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벨피트의 초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여느 연쇄 살인범들처럼 아주 엉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엉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자랐으니 아동학대도 의심해 봅니다. 연쇄 살인범들의 아버지의 부재 몇 명만 해볼게요. 3명 이상 살인하고 20건 이상의 미제 사건에 의심되는 벨피트의 아버지는 10살 때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한국에서는 10명을 살인한 강호순의 아버지는 음주 후 어머니를 학대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강호순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높았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의 아버지는 폭력과 외도를 자주 했고 아버지와 계모는 유영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본초를 버리고 후초를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폭력과 또 외도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9명을 살인한 정두영의 아버지는 정두영이 2살 때 암으로 사망하였다. 14명을 살인한
정남규의 아버지는 끊이지 않게 정남규를 폭행했고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범죄에 수렁으로 빠질 위험이 많다.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 8. 교육 수준. 크레인 주니어 스쿨, 햄튼, 펠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영국은 6, 5, 2, 3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는 중고 구분 없이 5년, 후기 중등 과정은 2년, 대학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18살까지 교육을 받았으니 한국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벨피트는 결혼을 4번을 했고 5명의 여성과 11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근에 파트너인 엠마 윌슨과는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벨피트는 살이 찌고 비만이며 머리숱이 많지 않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등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성과 만나서 11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주변 평판은 바람둥이였다. 비슷한 강호순도 결혼을 4번을 했고 바람둥이였습니다. 벨피트도 결혼을 5번 했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강호순은 결혼을 12번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호순은 혼인신고하고 여자랑 살고 있는데도 총각이라 속이고 선을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벨피트도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강호순과 벨피트는 여자를 욕구 충족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혼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강호순은 여자를 돈으로 보았다. 성격. 수사 담당 서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벨피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매우 유머러스해 보였다. 하지만 벨피트는 교활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친절한 사람에서 즉각적으로 불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는 영리하고 교활하며 오만한 인간이며 매우 폭력적이다. 가증스러운 연쇄 살인범들의 단면이라고도 하지요. 여러 연쇄 살인범들은 주변으로부터 친절하고 예의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벨피트와 비슷한 강호순은 평소에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도 보이고 그 시골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주 평판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할 때는 여자를 살인을 할 때는 시간도 매우 짧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차 없었단 얘기죠. 근데 강호순이 여자를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강호순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강호순이 여자를 죽인 거는 얼굴 봤기 때문에, 호위성승할 때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수긍을 하고 말을 잘 들어도 결국엔 죽인 겁니다. 벨피트의 전부인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벨피트의 성격 및 행동 패턴. 처음에 그 남자는 사랑스러웠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여자를 통제하고 폭력을 썼다. 전부인들은 벨피트의 전화번호 1개만 저장된 핸드폰을 써야 했다. 친구나 부모님을 만날 때 벨피트의 허락 없이 외출할 수 없었다.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곤 했다. 여자에 대한 이 극한 통제. 어떤 계기가 여자를 못 믿을 존재로 각인시킨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 그 계기를 촉발시킨 여자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벨피트가 동기를 말하지 않은 이유도
동기를 말하면 추가 범행이 발각되기 때문에 동기를 말하지 않은 걸로 추측을 해봅니다. 전 부인 중 한 명은 말다툼 끝에 벨피트가 부엌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벨피트는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는 밤새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물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였느냐고. 그러자 그녀는 화장실 가는 것보다 부엌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벨피트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보여준다. 아내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벨피트는 편안하게 잠을 자러 갔죠.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여자를 많이 제압해 본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죠. 경찰은 전 부인 중 한 명은 여자들의 피난처로 도망쳐 이사 왔다고 밝혔다. 도망간 여자는 똑똑한 여자입니다. 벨피트의 세 자녀를 낳은 첫 아내는 벨피트와의 결혼 생활은 18살 때 시작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매력적이었지만 첫 아이가 태어난 후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벨피트도 18살에 결혼을 했고 강호순도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벨피트는 첫 아이가 태어난 후 폭력적으로 변했다. 벨피트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상태이고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면 일상의 변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건 일반인들도 다 그렇죠. 벨피트, 강호순, 유영철 모두 검거 후 자녀들에 대한 부정을 보였는데 포토라인에 쓴 유영철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다가 볼펜으로 아빠라고 써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보라고 그렇게 글을 적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는 신상이 누틀되자 앞으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고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자녀들을 사랑을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인하러 다녔는데 자녀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연쇄 살인범들의 부정은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속임수일 수도 있다. 워낙에 잘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